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대학교新闻방송학과 정상윤 교수입니다. 오는 6월 4일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세월호 참사로 여야 간 조용한 선거를 치를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해서 경상남도 교육감 선거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방송에서는 경남교육의 주요 현안들을 놓고 6월 4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들을 초청해서 정책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초청 대담 방송이 지역 유권자들께서 현명한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대담 방송에 앞서 후보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열심히 하겠다, 믿고 맡겨달라 라는 말 대신에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경상남도 교육감 선거에는 3명의 후보가 출마해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대담회에 참석한 박종훈 후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대담 방송은 지역 현안에 대한 공통 질문 3가지와 개별 질문 3가지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대담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박종훈 후보의 출마의 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이번에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미국의 뉴욕타임즈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성찰의 시간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성장해오는 과정에서 애써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어떤 숨겨왔던 그런 성장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이렇게 그 적폐들이 한꺼번에 이제 드러난 그런 사고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세월호 이전과 세월호 이후로 이렇게 나누어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세월호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육의 문제로 국한시켜서도 최근에 진주 외고에서 드러난 2명의 학교 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고, 이것도 드러난 통계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그 학교가 학교 폭력이 생기지 않아야 될 그런 학교입니다만 이번에 아주 엄청난 충격으로 2명의 학생이 이제 죽게 되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학교 폭력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얼마나 잘못되어 왔던 것인가에 대한 반성을 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경남이 청렴도도 문제, 학력도 문제, 그리고 아이가 죽었는데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은 이런 무책임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서 이것이 우리 경남 교육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제는 우리 경남 교육이 새로워져야 한다. 그래서 새로운 철학 그리고 새로운 리더십으로 바뀌기 위해서 우리는 이번 선거가 저는 이번 선거가 실패한 지난 10년, 우리 경남 교육의 실패한 지난 10년을 극복하고 닥쳐올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분수령이 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1세기 미래 선진 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한 젊은 교육감 저 박종훈이 이제 우리 경남 교육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종훈 후보의 출마의 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공통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얼마 전 진주 외고에서 안타까운 학교 폭력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진주 외고뿐만 아니라 경남의 모든 초, 중, 고등학교에서 학교 폭력 문제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학교 폭력에 대한 해법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지금처럼의 방법은 안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진주 외고에서 학교 폭력이 발생하고 난 그 뒤에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내세운 대책에 이런 게 있습니다.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기숙사가 쉬는 시간에 순찰을 강화하겠다 이런 그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단기적으로 학교 폭력을 막기 위한 경찰이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일 수는 있어도 우리 교육청이 교육계가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지나친 경쟁 그리고 많은 시험 이런 것에 휩싸여 있고 그 경쟁 속에서 이기지 않으면 도태된다라는 아주 절박한 그런 심정들이 아이들에게 주는 스트레스 그것이 학교 폭력에 있어서의 다양한 원인들의 작용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처럼의 어떤 네거티브적인 정책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정책이 포지티브적인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네거티브적인 정책이라는 것은 폭력이라든지 아이들에게 위해 요소가 되는 그런 것으로부터 아이들을 자꾸 차단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책이 네거티브적인 정책이라고 한다면 포지티브적인 정책은 그런 어떤 위해 요소가 있다 손쳐도 이것이 어느 정도 예방주사를 맞는 것처럼 그것을 스스로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포지티브적인 정책입니다. 예를 든다면, 뜨거운 물에 아이가 데일 수 있다라는 것을 뜨거운 물로부터 무조건 차단시키기보다는 어느 정도 적당히 뜨거운 물에 아이의 손을 살짝 한번 닿아보게 함으로 해서 이런 물에는 내가 손을 대면 데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도록 만든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일 수 있고, 저는 얼마 전에 스웨덴을 갔을 때 스웨덴에서 어느 중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들었던 말씀이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이 나라가 학생들의 유해 사이트나 폭력 사이트나 하는 이런 인터넷 사이트로부터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하느냐라는 유해 사이트에 대한 방화벽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그때 스웨덴의 중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그런 방화벽은 컴퓨터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의 머릿속에 설치하는 겁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 폭력 문제도 학교 폭력을 아이들로부터 폭력이 나쁜 것이고 응징하고 제재하고 하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이 폭력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 이런 폭력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교육적인 그리고 스스로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정책으로 우리의 어른들의 정책이 바뀌어 나가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학교에서는 인성교육보다는 무한경쟁 그리고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설계하고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무조건적인 경쟁과 입시 위주의 교육 때문에 경남의 교육 역시 피폐해져가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과도한 입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연합고사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고입 선발고사 이야기입니다. 지금 고영진 교육감께서 13년 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포기했던 정책을 다시 이제 부활을 하게 되는 셈인데 고입 선발고사 연합고사를 부활하면서 내세우는 주장이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는 것이 꼭 시험이어야 하나라는 데 대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점수를 조금 높일 수 있는 그런 순기능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에 비해서 학생들이 받는 스트레스 또는 학부모들이 가지는 어떤 교육비 부담 이런 것이 주는 역기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저는 연합고사는 부활되지 않아야 한다. 연합고사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단호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합고사는
옛날에 10년 전에는 학생들이 떨어지는 학생이 탈락하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선발고사로서의 기능이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학생이 다 고등학교를 가는 마당에 그 선발 기능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렸고 또 학생들이 떨어지는 학생이 없는 시험을 치면 그 자체가 어떤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이제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이런 어떤 입시 문제가 주는 역기능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이런 차라리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는 방법이 꼭 시험이 아니고 저는 다양한 어떤 콘텐츠의 개발, 좋은 어떤 프로그램의 개발 이런 거를 통해서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수업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학력을 높일 수가 있고 저는 중학교 3학년이 기말고사를 치고 나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그 동안의 약 3개월 동안을 차라리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 활동도 하고 봉사 활동도 하고 스포츠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마음의 양식을 쌓고 정서적인 안정을 가져오게 해서 나중에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좀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약간의 여유를 가지는 약간 쉬는 약간 학생들이 어떤 다른 쪽으로 비껴서서 쉴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주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세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때 전국 상위권 학력 수준을 보였던 경상남도 내 각급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아직 나아질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경남은 전국에서 봤을 때 경제력으로 치면은 3위인데 우리의 학력 수준으로 치면은 거의 꼴찌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중앙과 우리 경남, 수도권과 경남의 교육 격차를 이야기할 때 이런 예를 하나 듭니다. 서울 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생 100명당 1명이 서울대학교를 들어가는데 경남은 300명당 1명밖에 서울대학교를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수도권에 비해서 서울에 비해서 경남의 학생이 특정 대학의 경우입니다만 이제 그 정도로 학력의 격차, 정보력의 격차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는 예를 드는데 저는 이것에서 우리 경남 교육이 가지고 있는 최근 10년 동안의 어떤 경남 교육의 실패한 경남 교육의 단면을 여기에서 저는 이제 보여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수도권과 우리 경남의 정보력의 격차 그리고 또 학력을 높이기 위한 학습 방법의 변화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 첫째 학습 방법의 변화에 있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열심히 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 열심히 하면 따라갈 수는 있지만 뛰어넘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는 교수 학습 방법의 변화 교실에서 수업 방법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지지 않고 우리는 수도권을 뛰어넘을 수 없다. 학력 향상을 가져올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저는 선진국의 좋은 수업 기법, 다양한 기법들을 도입하고 또 우리 젊은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아이디어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교수학습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그런 좋은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서는 저는 교육 특허를 제 임기 동안에 1000건을 받겠다는 그런 약속도 했습니다. 그것은 특허를 받아서 우리가 독점적으로 상업적으로 그 특허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아니고 공개하되
그런 좋은 교수학습 방법, 교실 수업 방법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것을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 경남이 특별히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그런 점에서 저는 교육특허 청건을 받겠다라는 그런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저는 교실 수업의 획기적인 방법 개선만이 학력을 높이고 중앙하고 수도권하고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정보의 격차에 대해서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경남은 진학 진로 지도에 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실력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계십니다. 다만 교육청이 이분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저는 이분들을 교육연구정보원에 배치해서 진학진로정보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대학 입시에 관한 아주 고급 정보들을 집약하고 필요한 모든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제대로 갖출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후보에게 드리는 개별 질문입니다. 후보자에게 3개의 질문이 주어집니다. 주어진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개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훈 후보는 새로운 방법으로 교실을 바꾸고 학교를 바꿔서 서울에서도 그리고 부산에서도 경상남도로 진학을 오고 싶은 그런 학교,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신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제 교실은 선생님과 학생들이 만나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또 학습이 이루어지는, 교수 학습이 이루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공간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4가지의 공약을 이야기하면서, 첫째는 교실을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를 바꾸겠습니다. 세 번째 교육청을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경남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실, 새로운 학교, 이런 식으로 저는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 교실을 바꾸겠다라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수업 방법의 획기적인 개선. 그러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선생님들을 아이들 곁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선생님들은 잡무, 행정적인 일, 그것에 너무 시달리다가 보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르치고 연구하고 생활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데 쏟을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잡무를 줄여드리기 위해서 행정신무사를 배치하고, 선생님들은 어쨌든 아이들 가르치는 데만 전념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방법으로 첫 번째의 공약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 저는 학교를 바꾸겠습니다라는 것에서 다른 분들하고 차별되는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하나의 개념을 던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학교 건물이, 사람이 건물을 짓지만 건물이 아이를 가르친다는 그런 개념에서, 지금까지 우리의 학교 건물은 지시와 통제 중심으로 설계가 되었던 그런 일제의 잔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이들 옆에 잔디를 심고 벤치를 만들어 놓으면 아이들은 책을 읽고 대화를 한다고 보면, 또 다른 방법으로 아이들 옆에 농구 코트장을 만들어 놓으면 아이들은 또 농구를 하고 운동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선생님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도 아이를 가르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교육감이 되면 건물 배치, 건물 구조, 이것을 새롭게 짓는 학교야 당연히 토론과 소통 중심으로 해서 건물 배치를 할 것이고, 지금 이미 지어놓은 학교도 건축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조금만 리디자인해서 손을 보면 건물 구조 자체가 우리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훨씬 가깝게 다가가고, 그 건물이 아이들을 온화하게 감싸서 학교 폭력이라든지 학생들의 왕따,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의 개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새로운 학교는 그 건물 구조 자체의 개념을 바꾸는, 공간의 개념을 바꾸는 그런 그 내용으로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외에도 새로운 교육청, 새로운 경남,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다음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개별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무상이라는 복지 공약으로 인해서 그 학생 안전을 담보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교육시설 그리고 환경 예산이 대폭 축소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종원 후보는 무상체육복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헌법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 헌법 그 조항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과 관련된 모든 것은 이제 무상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것에 근거해서 무상급식 이야기도 나오고 저는 이번에 공약에서 무상체육복 이야기를 했습니다. 체육복을 신입생들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우리 도내 전체 학생들에게 줘도 30억 정도밖에 안 되는 큰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지나치게 그 예산 때문에 학교 교육 시설이나 환경 예산이 대폭 축소된다라는 데 대해서 저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좀 더 본질적으로 우리 교육청과 학교의 예산 구조를 다시 바꾸면 새로운 예산들이 많이 숨어있던 예산들이 많이 발견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교육청 예산이 있고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받고 이것이 교육청을 거쳐서 학교로 오는데 중앙정부에서 주는 예산이 교육청에서 각 과별로 나뉘어졌다가 다시 학교로 오다가 보니까 학교에서는 어떤 부분에 관한 예산은 지나치게 많고 어떤 부분은 예산이 아주 적어서 생기는 문제를 일선 학교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 구조를 정부에서 오는 예산을 교육청에서 각 과별로 나뉘어졌다가 학교로 오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의 예산 부서에서 학교의 총액으로 배분을 해버리면 학교가 알아서 그 총액을 가지고 필요한 곳에 나누어 쓴다면 꼬리표를 달고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예산의 부익부 빈익빈이 생기는 그 구조를 처음부터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어떤 숨겨져 있는 예산을 많이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예산 문제는 저는 제로 베이스에서 처음부터 다시 접근하는 그 구조를 통해서 바깥에서 우려하는 박종훈의 지나친 복지 때문에 안전과 환경 예산 이런 것이 줄어든다라는 그 부분에 관한 우려를 저는 불식시킬 자신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박종원 후보에게 세 번째 개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강조하며 무상급식 로드맵 이행을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박종원 후보가 제시하는 대안들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그런 지적을 받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만, 저는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께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지는 두려움을 빨리 극복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교육위원 8년을 하면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학교 도서관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학교 도서관에 가면 학교 도서관은 정숙, 조용히 해서 책만 읽는 곳이라는 그런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학교 도서관 자체가 아이들의 사랑방 역할도 하고 거기서 음악 감상도 하고 도서관에서 같이 영화도 보는 이런 개념으로 도서관의 개념은 바뀌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육위원이 돼서 학교 도서관을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한 학교 도서관에 5천만 원씩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을 할 때 교장 선생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서관 책만 빌려주고 받고 하면 되는데 무슨 이게 도서관에 음향시설을 갖추고 도서관에 인터넷을 갖추고 도서관에 무슨 새로운 이런 시설들을 하고 카페 북카페를 만들고 이런 것이 뭐가 필요하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 학교 도서관은 그 도서관이 그냥 책만 빌려주고 받는 곳이 아니고 도서관에서 도서관 활용 수업을 해야 되는 곳입니다. 도서관에서 활용 수업이라는 것은 도서관에 있는 기왕의 문헌 자료와 영상 자료와 인터넷을 포함한 이런 전자 자료, 이런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해서 한 교실에서 했던 수업을 도서관에 옮겨서 도서관의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서 수업을 하는 것이 도서관 활용 수업입니다. 이렇게 개념은 바뀌어 나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설득을 했을 때 그것이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적어도 최소한 5년에서 8년 정도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도서관의 새로운 개념이 우리한테 익숙해지는 것을 우리는 몸으로 느낍니다. 박종훈이 내세우는 정책이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현실적이지 않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 저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30년, 50년 뒤를 살아갈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진보적이고 좀 더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저는 이런 설득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준비한 모든 질문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박종훈 후보의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대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예, 엘빈 토플러가 쓴 책들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회는, 기업은 시속 100마일로 달려가고 있는데 학교는 시속 5마일로 달린다는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학교가 사회의 변화에 둔감하다는 이제 그런 말씀으로 지적이 됩니다. 저는 우리 경남 교육의 경우로 좁혀서 봐도 우리가 지나치게 우리 학교가 교육이 폐쇄적이고 어떤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공간 속에서 이것을 드러내기 싫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에서 아파트가 거실 개념이 있고 안방 개념이 있듯이 우리의 학교도 우리 교사와 학생들만의 공간과 함께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공간, 이렇게 저는 분리해서 지역사회와 학교가 아이들을 같이 키우는 이런 개념으로 학교의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운동장 지하를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주민들이 집으로 나가는 동선을 잘 짜기만 하면 24시간 CCTV가 하지 못하는 역할을 지역 주민들이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키우고 공유하는 이런 새로운 개념의 학교를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70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우리 경남의 교육 권력은 최근 10년간 교육감을 하셨던 고영진 교육감이나 권중호 교육감도 마찬가지로 새롭게 변화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것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새로운 교육은 이제 생각을 바꾸어서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 교육이 접근하지 않으면 우리 교육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제 21세기를 지향하는 미래지향적인 젊은 교육감 후보로서 우리 경남 교육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새로운 철학, 새로운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바쁘실 텐데 오늘 대담 방송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6월 4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선거 투표 시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유권자들이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방송에서 마련한 경상남도 교육감 후보자 초청 대담 방송,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